안녕하세요. 소리한점입니다. 기시미 이치로의 마흔에게라는 책은 마흔을 코앞에 두고 있는 제가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 사이에 낀 중간 세대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이 궁금해 꺼내든 책이었습니다. 우연히 제 손에 들어와 읽게 된 책이었지만 이 책의 작가가 미움받을 용기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걸 알게 되면서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 책을 크게 요약해보면 나이듦을 받아들이기, 부모를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기, 이렇게 3가지 내용이 총 9장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와닿는 제목 부분만 발췌해 읽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어떤 책이든 와닿는 부분은 모두 다르겠지만 공감되는 부분이 있길 바라면서 책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에 띄게 기력이 약해지고 힘이 쇠하면 거기에 시선이 쏠려 나의 가치를 감점하기 십상입니다. 이전에는 종이 힘차게 걸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최근엔 금세 지친다. 무릎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네. 무릎도 허리도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으니까 참 한심하다. 이와 같은 생각에도 뺄셈 사고가 작용합니다. 젊고 건강하고 체력도 있던 과거의 나를 이상으로 삼고 거기에서 하나씩 점수를 지워가는 감점법으로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힘차고 오래 걸을 순 없어도 산책하는 습관을 들이면 산책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예전과 달리 천천히 걸으면서 그때까지는 깨닫지 못했던 길가의 풀꽃을 보거나 사계절 풍기는 향기에 민감해지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무엇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걸 마음에 새기면 나이 들고 병에 걸려도 혹은 젊은 나이에 큰 좌절을 맛보더라도 앞을 향해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의사가 회진하러 왔습니다. 의사는 입원 환자를 여러 명 진찰하기 때문에 그날의 몸 상태와 환부의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주 목적인 짧은 진찰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주치의는 진찰 후에 늘 침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저와 철학과 음악 그리고 책에 관해 길게 담소를 나누다 갔습니다. 의사만이 아닙니다. 제가 상담을 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몇몇 간호사는 근무 시간이 끝나거나 비번날의 병실에 찾아와 저에게 본인의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그러한 시간은 제 마음의 예후에 변화를 가져다 줬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상황에 맞게 제 지식과 의견을 말함으로써 이 세상에 공헌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이윽고 약을 먹지 않아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됐습니다. 내일 눈 뜨면 다시 누군가가 찾아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내일이라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저는 오늘이라는 날을 힘껏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타자에게 도움이 되는 공헌감은 행복의 초석이며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산다는 건 아직 이 세계에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 분명히 행복을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모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존중한다면 뭔가를 억지로 강요하거나 말을 거칠게 하지 않겠죠. 뭔가를 하지 못하게 된 부모를 가엽게 여기는 것도
반대로 뭔가를 잘하게 된 부모를 칭찬하는 것도 부모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칭찬이란 건 내려다보는 시선이면서 자신의 이상을 부모에게 강요하는 행동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도 실은 내려다보는 시선에서 오는 감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픈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괴롭습니다. 내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무의식 중에 외면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것이나 하지 못하게 된 일에 주목할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지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부모의 의지와 선택으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부모를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상적인 부모나 활기찼던 과거의 부모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부모-자식 관계에서 부족한 것은 고맙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에게 고맙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부모에게 고맙다라고 말한 적은 있나요? 사소한 일에도 고맙다라는 말을 들으면 부모는 자신이 가족에게 쓸모있다, 가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모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면 대개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가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때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을 유일무이한 가치로 삼아온 사람은 일을 그만두면 나 자신에게 가치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하여 잃는 것은 소속이나 직책, 지위뿐입니다. 나이가 들어 이래저래 쇠약해졌다고 해도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줄어든 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한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금 여기 있는 나를 좋아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산성에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생산성에만 가치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병을 앓는 것도 생산성에만 가치가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을 기회입니다. 제 친구는 한창 일할 나이에 회사 건강검진에서 췌장암을 발견했습니다. 조기에 발견한 덕에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이내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캠핑카로 일본 전역을 누비며 여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병을 계기로 그는 인생의 가치에 대해 생각했을 겁니다. 병에 걸려도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병을 인생의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로 살릴 수 있다면 이후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겁니다. 이 책을 읽고 나이듦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습관처럼 달고 다니던 말은 조금만 어렸다면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을 텐데 였습니다. 조금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는 나이 들기 싫어 였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매일 내딛고 있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라는 저자의 말은 저에게 펀치 한 방을 먹이는 기분이었습니다. 경쟁을 의식하며 살던 지난 10대, 20대는 치열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몰라서 유행만 쫓아다니고 남과 생각도 비슷하기 위해서 세상의 변화 따라가기가 급급했거든요. 지금은 내 가족이 있고 나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잘 알고 어떤 음식은 선호하고 싫은지 이제는 명확하게 아는 시기가 됐습니다. 마흔에게는 저에게 넌 뭘 잘할 수 있니?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미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눈앞에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서 조금씩 발전해 가봐야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